예, 보신 것처럼 아직 당락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롤러코스터 같은 미 대선은 결국 바이든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4년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는 셈이어서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나왔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 행정부는 보통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 이렇게 바뀌면 상당 기간 대외 정책을 재검토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책 리뷰 기간을 갖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게 된다면 정책 변경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특히 대외 정책에 너무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리뷰 기간이 길어질 거란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걸릴 걸로 봅니까? 보통은 이제 취임 후 2, 3개월 안에는 그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지금은 주요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일까 하는 고민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미국 관계를 좀 진전시켜서 우리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제 이게 가장 큰 정책의 기조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소위 이제 톱다운 방식의 미북 대화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도 좀 변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하노이 때까지였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사실 북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차이 면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입장을 낮춰서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조건 없는 북미 회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그리고 핵능력 감축에 동의를 하고 그러한 실무 협상이 진전이 되어야만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자, 물론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가 상당 부분의 대북 제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북한 핵이 굉장히 증강된 것도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북한 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 모두 북한 핵을 어떻게 다루었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써왔던 정책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과 핵무기를 만든 이후에는 이제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략적 것이죠. 인내라는 것도 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미국이 과연 먼저 어떤 조건을 낮춰가면서까지 북한과 협상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럼 우리가 핵을 일정 부분 포기할 테니까 협상을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미사일을 쏜다든지 도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미북 간에 또 한반도 문제 긴장이 높아지는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가져갈 것이고 더욱더 아마 바이든 정부라고 할지라도 강한 압박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그러한 생각을 이제 오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미동맹 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 정부 쪽에서 한미동맹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부 좀 얘기가 나와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 한미동맹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걸로 보시는지요?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의 연대, 그다음에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들과 함께 가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든지 하는 류의 요구는 없겠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경제의 그 가치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 정부에게 요구해 놓은 뭐 방위비 분담금 정액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아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유연하게 방위비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 뭐 독일도 있고 이제 우리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감축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언급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외국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에 대해서 입장을 갖겠지만 아마도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배치 과정이 바뀌게 되면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빼겠다라는 문제였는데 아마 바이든 후보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한미 양국의 전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우리 행정부 안에 지금 바이든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글쎄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아웃사이더였고 예. 또 이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보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외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런 정도의 라인을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바마 정부 시기와 지금 우리 행정부가 같이 일하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인사가 있는지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접촉 라인을 구축하겠죠, 지금부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